자, 명제 봅시다, 명제. 예전에 들었던 사람들, 최근에 들었던 사람들 조금 재미없겠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뭐 하는데요? 명제. 명제. 자, 몇 페이지 펴시냐면은 명제 말고 원제. 2480 근데 아까 질문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 해도 안 해도 돼요. 질문했지? 네. 자, 보자. 해야죠. 알려줬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잘 알려줬어요. 진짜 알아? 알려줬대요. 다음. 자, 44쪽에 명제 봅시다. 아, 왜 많지? 명제 앞부분은 쉬운데요. 왜냐하면 옛날에 중학생들이 했던 거기 때문에 뒤로 가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이유는 새롭게 나오는 용어라든가 약속을 그때그때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키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용어, 약속들만 잘 지켜주면은 어려울 일이 없다. 나중에 조금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수준이면은 이해력이 딸리지는 않는 수준이니까 해결하는 데 어려울 일이 없을 겁니다. 일단 44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자, 명제 그려놓고 뭐라 그랬냐면은 참이나 거짓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집합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집합할 때 이런 거 뭐라 그랬었니?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집합 된다 그랬니? 안 된다 그랬니?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가 요 아름답다는 말의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장미꽃을 딱 갖다 놓고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답이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나오지 않는 거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얘는 뭐뭐해, 얘는 뭐뭐하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앞으로 우리가 명제라고 부른다. 가령 예를 들어서 꽃은 아름답다 이렇게 쓰면은 얘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앞으로 맞는 말은 뭐라고 부르냐면 참이라고 부르고요. 틀린 말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참거짓 쓰기 귀찮으니까 영어로 쓸 건데 참은 앞으로 T자로 쓸 거고 거짓은 앞으로 F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참이냐 거짓이냐? 꽃은 아름답다. F요. 꽃. 참도 거짓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명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 고래는 어류이다. 저희를 너무 어? 무식한 애들 같고. 아, 무식한 애들은 이거 모른다고? 아니 이거 모르겠어요. 네가 알면 다 알걸? 야, 이거는 명제냐 명제 아니냐? 명제 아니야? 왜 아니지? 명제인데 거짓인 거죠. 고래가 어떻게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알려줬나? 야, 다른 걸로 하자. 이거 너무 어렵나 봐, 일단. 이거 살짝 섹시했어. 인정. 개구리가 양서류 맞지? 예. 그치? 개구리는 양서류이다. 이거 맞는 말이니 틀린 말이니? 말을 확실하게 맞는 말이잖아. 그럼 이거는 명제야. 왜? 확실하게 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짓이어도 뭐가 되는 거니? 명제인 거거든. 이거 참고로 거짓이 명제입니다. 고래는 어류가 아니고 뭐냐? 안산. 호일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풀렸기 때문에 거짓이 명제가 되는 거야. 이거를 가끔 헷갈려가지고 명제 아니라 그러면 뭐하다? 곤란하다. 확실하게 틀려도 명제, 확실하게 맞아도 명제, 애매하면 명제 아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이렇게 부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명제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밑에 나오는 뭐 정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정의는 그냥 뜻을 약속해가지고 적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전 이해하시면 돼, 사전. 예를 들어서 삼각대의 정의 그러면 뭐니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면 돼요. 그게 삼각대의 정의인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증명은 나중에 같이 할 거고요. 정리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정리는
성질. 그러니까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있었지. 맞냐? 평행사변형의 정의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냐? 평행사변형의 정의 혹시 아는 사람? 마주보는 알죠.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게 정의거든. 근데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 정의에 관련된 요게 평행하고 요게 평행합니다 말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속성들이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런 거 있었지. 요런 거는 뭐가 된다고?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성질 중에 우리가 약속한 거 하나만 정이고 나머지는 다 정리라는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 뭐가 정리고 뭐가 정입니까? 헷갈리는데요. 헷갈리면 돼요. 그냥 안 나오니까. 처음에 안 나오니까. 예를 들면은 너네는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니? 제일 좋은 거는 뭐 찾아보면 됩니까? 수학 대사전 찾아보면 돼요. 그럼 정삼각형의 정의가 나와 있어. 뭔지 아는 사람? 정삼각형의 정의. 네, 길이가 같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선생님. 근데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되지. 그래도 되잖아. 근데 정의는 세 변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게 그냥 정의가 되는 거야. 약속인 거거든. 그러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가 같다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정의가 아니니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x 제곱 마이너스 9는 빵. 문장뿐만 아니고 식도 우리가 명제인지 아닌지 얘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명제입니까? 명제 아닙니까? 명제 명제야. 왜 명제지? x가 불마산다. 참이야 거짓이야? 명제가 되려면 분명하게 참이 되거나 분명하게 거짓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 네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참이니 거짓이니. 그건 몰라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면 뭐야? 명제가 아니. 아닌 거지. 명제가 뭡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x의 값이 얼만지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명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명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모양을 엄청나게 많이 다룰 거거든. 이 미지수 값에 따라 가지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얘를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얘를 우리가 앞으로 조건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x가 얼마면 이게 참이 되는 거냐? 불마산 3이나 마이너스 3이 되면 되지.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 x값,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진리집합. 진리가 뭔 말이니? 진리가 참이란 뜻이잖아. 그치? 주어진 조건을 참이 되게 해주는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 이름을 보통은 알파벳 소문자로 써요. 이렇게. 당연히 명제 아닙니다.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조건이기 때문에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끌어모은 이렇게 집합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얘를 주어진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맞춰줍니다. 조건은 알파벳 소문자로, 진리집합은 그에 해당하는 대문자로 보통 많이 나타낸다. 괜찮죠? 이게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 이 정도까지 해놓고 우리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부정도 해야 되겠다. 부정도 하자. 부정도 한번 해보자. 여기 P라는 조건이 있는데 P라는 조건은 X제곱 빼기 4는 빵이랍니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랑 2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주어진 조건 혹은 명제를 앞으로 부정할 거거든. 부정하면은 뭐 붙여주면 되냐면요. 뭐뭐가 아니다만 붙여주면 짱입니다. 여자이다의 부정은 여자가 아니다. 책상이다의 부정은 책상이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만 붙여주면 짱인 거야. 완전 짱인 거야 그게. 괜찮죠? 그럼 이거 부정 한번 해볼까? 이게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빼기 4는 0이다의 부정은 x제곱 빼기 4는 0이다. x제곱 빼기 4는 0이 아니다. 부정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앞으로 조건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외국 애들은 명제에서 뭐뭐가 아니다, not을 써야 되는데 얘를 기호로 앞으로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냐면 물결 표시로 씁니다. 물결 표시. 물결 표시 쓴 다음에 읽기로는 not으로 읽어주면 돼. 그래서 이 조건의 부정은 not p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건의 부정은 not p. 괜찮죠? 그러면 이 not p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 not p의 진리집합은 x가 2하고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된다는 얘기잖아. 잠깐만. 집합 p의 원소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되는 거니까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리집합 p와 그 여집합은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띠고 있다. p이다, p 빼고 나머지 다이다. p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p이다, p가 아니다. 이런 느낌.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44쪽에 가운데 3-2번에 3번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까지만 하고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부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쟤네들 뭐하지? 빨리 이사 가자. 공사.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 쌤 돈으로 가요. 내 돈으로 이사 간다고 이 학원을? 어이가 없네. 멀리 가나요? 어? 이 근처로 갈 거야 아마. 아마. 광림경찰서 앞으로 가요. 저희 학교 앞으로 갔는데. 아마 근처로 갈 거야. 그냥 너네는 위로 가는 게 낫지. 북쪽으로 가는 게 낫지. 그쪽으로요. 북쪽으로 가야지. 건대, 동대, 대원 다 가까워지잖아. 그쪽이에요. 어디가 북쪽이야? 대형이 크게 관련 없어요. 나승판은 안 들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가 북쪽이잖아 여기가. 아니야? 진짜요? 좀 모르겠어요. 몰라? 아니, 나승판이 없는데 진짜 어떻게 모르겠어요. 알아요? 전혀 몰라? 이게 북쪽이야 북쪽. 구글에 물어볼게요. 그냥 일로 가 멀어진다고? 나승판 내가 뭐 생각하고 있나? 나침반. 개념이 없구만. 엘리베이터 내가 착각하고 있나? 쌤이 착각하거든요. 구역이 이쪽인가? 자, 수업합시다. 갑과 을은, 자, 보세요. 사람인데요. 어제 협곡 갔다 왔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이쪽이 구역인데. 이쪽이 구역이지. 이쪽이 북쪽 맞아. 자, 보자. 너네 학교 저쪽이냐? 아니죠. 이쪽이잖아. 몰라? 헷갈린다. 나. 자, 갑하고 을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적어보자. 2명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별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올 수 있니? 네. 4가지 나올 수 있죠?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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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이렇게 순서. 가능하지?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조건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할 거냐면 갑과 을은 여자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P라는 조건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이 조건을 부정을 한번 해볼 거거든. 그러면 갑과 을은 여자이다의 부정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거지.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여자가 아니다. 갑과 을은 여자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이다. 이렇게 하면 되냐? 그 가운데 생일 뭐 하나 없을까요? 어? 이렇게 하면 부정이 될까? 안 될까? 아까 전에 말했지만 부정을 하게 되면은 진리집합이 어떤 관계를 떼야 되냐면 이런 관계를 떼야 되거든요. 부정하려면 구분해서 선물 5개가 부정하면 이런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진리집합이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합집합은 뭐가 나와야 되냐? 전체집합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갑과 을이 여자이다는 요 밑줄 친구 하나를 말하는 거고, 갑과 을은 남자이다는 요 밑줄 친구 하나를 말하는 거잖아. 겹쳐지는 부분은 없지만 얘네들 합하면 전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운데 몇 놈이, 두 놈이 붕 떠버리지. 그 뭔가 제대로 된 부정이 아니란 얘기네. 왜 제대로 된 부정이 아닐까? 그러면 제대로 된 부정을 해주려면은 우리는 맨 밑에 줄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세 가지 상황을 모두 언급하는 말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 과라는 말 때문입니다. 과. 이게 이제 그리고란 뜻이지, 일종의. 갑, 그리고, 을은 이런 뜻이잖아. 그리고라는 말이 있으면 부정할 때 어떤 말로 바꿔야 되냐면 또는이란 말로 바꿔야 돼요. 또는이란 말. 그래서 제대로 된 부정은 뭐냐? 갑 또는 을은 남자이다. 그렇게 해야 이 세 가지 상황을 전부 우리가 언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갑 또는 을이 남자이다. 갑 또는 을이 남자이다. 갑 또는 을이 남자이다. 또는이란 말은 갑과 을이 모두 남자여도 되고 갑만 남자여도 되고 을만 남자여도 되고 이런 의미를 뜻하는 거지. 그래서 부정할 때는요. 그리고가 and 아닙니까? 그리고 또는이 OR인데 부정할 때는 요 멘트도 서로 왔다 갔다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됐지? 이거하고 더불어서 부정할 때 바꿔줘야 되는 멘트가 한 가지 더 있어. 그 멘트가 뭐냐면 지금은 and랑 or인데 그리고와 또는인데 부정할 때 이제 이거 바꿔줘야 돼. 그리고와 또는을 서로 바꿔줘야 되고 부정할 때 또 바꿔줘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말을 또 바꿔줘야 돼요.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말을 또 바꿔줘야 돼. 종민아 일찍 좀 자자. 이제 살판 났지 아주. 막 새벽 4시 5시까지 막 게임하고 막 일찍 일어났어.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났는데 일찍 일어나서 너무 힘들다? 거짓말. 그래서 저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어. 왜? 6시에 누가 깨우니? 알람이 왜 6시에 일어나니? 선물에 아버님이 군인이시니? 네, 6시. 아 6시에 안 일어나면 밥을 못 먹어? 네, 제가 해먹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냐? 자 보자. 뭐냐면은 갑, 을, 병 모두 여자이다. 이거를 뭐 한번 해보자고요? 부정해보자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갑을병 모두 여자이다를 우리가 경우일수로 쓰면 몇 가지 나오겠니? 8가지 나오겠지. 네. 여자는 동그라미, 남자는 X.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8가지 나오겠지. 근데 이 8가지가 전체인데 그 중에서 갑을병 모두 여자이다는 요거 하나만 언급한 거고 얘를 제대로 부정해 주려면 이 7가지를 전부 포함하는 게 제대로 된 부정이잖아. 그럼 얘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에 누구는 적어도 한 명 있다. 남자가 적어도 한 명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걸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부정하면은 갑, 을, 병 어떤 여자가 아니다. 남자이다. 뭐 이렇게 써야 되거든.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 말이 좀 이상하니까 뭐 하면 되니? 갑을병 중 어떤 사람은 남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부정할 때는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말도 뭐가 된다? 서로 스위치돼야 된다. 괜찮죠? 되지?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나? 뒤에 가면 어려워질 텐데. 재밌어요. 장난 아닐 텐데. 딴 거예요, 딴 좀 거. 공부도 못하는 게 재미없네. 자, 작품 막 언제가 이상한. 그러면 50페이지 봅시다. 안 가시고. 언제는 갈고야 제맛이죠. 이 선생님이 저래도 되는 거예요? 왜? 더글로리하게? 선생님 그러다 큰일 나세요. 고데기 들고 올까? 자, 302번 봅시다. 겸손하게 302번을 보자.
302번은 뭘 조심하라고? 거짓인 명제를 찍지 말라고. 거짓인 명제도 명제라고. 1번 보겠습니다. 1번 2x 플러스 8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 명제냐 명제 아니냐? 아니죠. 명제 아니죠.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명제 아니다. 2번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잠깐만, 이게 답이네. 네. 6의 약수는 12의 약수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죠? 예. 2번은 명제. 3번 눈으로 풀자. x가 1이면 x 빼기 4는 3이다. 맞는 말이죠? 4번도 눈으로 풀자. 어떻게 맞는 거예요? 네. 틀린 말이구나. 참 미안하다. 3번은 뭐야? 거짓이 명제가 되겠지. 그쵸? 4번 A, B가 홀수이면 그들의 합은 짝수이다. 참이 명제죠. 예. 마지막 5번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예. 맞는 말 맞습니까? 그래서 다 명제인데 누구만? 1번만 명제가 아니다. 1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걸 앞으로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앞으로 조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명제가 만들어질 거거든. 그래서 조건이 엄청 중요하다.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바로 30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5번 P라는 조건은, 이제 조건 나오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 이하라 그랬고, Q라는 조건은 마이너스 3 이상 5 미만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하여 P 또는 not Q, 이 자식의 부정을 구해달라요. 이 자식의 부정은 진리 집합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 명제는 뭐냐면요, 아닌 내용도 조금 있긴 하지만, 소량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명제는 집합이라는 단원의 연속입니다. 문제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집합 계속 나올 거예요. 명제는 집합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일 뿐인 거지, 새로운 명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은 많지 않다. 뭐 가끔 뭐 그런 건 있어. 논리적으로 따져서 누가 갑을병 3명인데, 갑은 선생님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을은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병은 저는 학원에 갔습니다. 다음 중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 1명밖에 없다. 그럴 때 갑은 어디로 갔나, 이런 문제도 나오긴 할 거거든. 그런 거는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진리 집합의 호환 관계를 이용해서 많이 풀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집합 기호를 한번 나타내 볼게. P의 진리 집합은 라지 P라고 씁시다. not Q는 뭐라 그랬니? 진리 집합이 not Q. Q의 여집합이 되는 거라 그랬지? 야, 또는 뭘로 바꿔야 될까? 집합의 연산 기호로. 또는은 그리고 연상기호요? 또는과 그리고는 서로 다른 말이죠. 서로 반대말이죠. 뭔 말인데? 또는은 연산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야 됩니까? 이거 여도 되고 이거 여도 되고 합집합이 되겠지? 합집합. 그리고는 뭘로 바꿔야 되겠냐? 그리고는 교집합으로 바꾸면 되고,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걸 구하러 갈 겁니다. 자, 먼저 뭐 할 거냐면 P는 수직선에다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P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Q 구하지 말고 우리는 뭘 구하자? 바로 Q 여집합을 구하자. Q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 실수 전체에서 요만큼을 제외한 나머지가 Q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not Q는 뭐 되는 겁니까? not Q 아니지, 잠깐만. 괜히 이거 구하고 있다. 지금 문제 보니까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하라 그랬냐? 이 자식의 부정을 구해달라 그랬지. 뭐라고? 이 자식의 부정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 진리 집합에다가 부정을 붙이면 되는데, 부정은 not이었고 진리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집합은 얘가 된다는 얘기지. 됩니까? 뭐 써야 되겠니? 시가 많으니까 드모르간 법칙 써야 되겠지? 드모르간 법칙을 쓰시면
P 여집합에 뭐 됩니까? 교집합에 Q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한번 써볼까? 교환 법칙 쓰시면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 되는 겁니까? 결국 Q 차집합 P가 됨을 알 수 있더라라는 거죠. 괜찮지? 자 그러면 Q는 마이너스 3 이상 5 미만이었고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 이하라 그랬습니다. Q에서 P를 뭐 하자고요? 빼버리자고요. 걷어내버리자는 얘기지. 그러면 답이 얼마만큼 나오겠니? 빗금친 곳만 답이 나오겠네. 써볼까? 마이너스 3 이상 여길 걷어내면 뭐는 남아있니? 마이너스 2는 남아있지. 또는 3 여기는 3 색칠된 걸 걷어냈기 때문에 3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몇 번이냐 답이? 4번 되겠죠? 4번. 요런 거 헷갈리는 사람 없지? 선생님 여기는 등호가 붙는데 왜 여기는 등호가 안 붙습니까? 이거 헷갈리는 사람 없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진리집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08번 전체 집합이 뭐라 그랬냐면은 12의 양의 약수고 P가 블라블라 Q는 블라블라 진리집합의 원소가 블라블라 했으니까 바로 뭐하자? 바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자. 그리고 PQ 두 개의 진리집합이 등장하니까 일반적인 포함 관계를 가진 이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놓고 문제가 뭐라 그랬냐? P는 4보다 작다 그랬거든? 야, 12의 양의 약수가 누가 있냐?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P는 뭐 되는 거니? 4보다 작으니까 P는 1, 2, 3이지. 뭐라고? 적을게. P는 1, 2, 3 눈을 떠라. 방학이라고 늦게 자고 그러지 마세요. Q는 뭐 되냐? Q. Q의 진리집합은 2 이상 10 미만이니까 2부터 6까지 2, 3, 4,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확인해 보시면 여기 2, 3 들어갈 거고 1 들어가고 4, 6이 들어가겠네. 12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놓고 문제가 뭐라 그랬냐?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걸 구하라 그랬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1번 낫 P의 진리집합은 뭐였습니까? 낫 P의 진리집합은 뭐였니? P의 여집합이었죠. 그 P의 여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 맞나요? 3개? 3개죠. 전체에서 P를 제외한 4, 6, 12가 P의 여집합이 되겠네. 너무 쉬워서 자빠져 자지. 나중에 한번 보자. 정현아. 2번 낫 Q. 낫 Q는 어떻게 되냐? 낫 Q. Q의 여집합이 되고 몇 개 나옵니까? 1, 12 2개 나오겠죠. 되지? 3번 뭔데? P 이고 Q. 바로 써볼까? P 이고 Q의 진리집합은 뭐라 그랬습니까? P 교집합 Q라 그랬죠. 얘는 몇 개니? 역시 2개. 4번부터 복잡해진다. 낫 P 또는 뭐래요? Q. 이렇게 해놨네. 요거 진리집합 구하시면은 P의 여집합 합집합에 Q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P 여집합은 4, 6, 10인데 거기에 Q를 더하래요. 몇 개 나옵니까? 5개 나오겠죠? 여기 3개에다가 Q를 합했으니까 2, 3이 마저 포함돼서 아마 얘가 답이겠지. 5번도 봅시다. 5번은 P 또는 낫 Q. P 또는 낫 Q. 얘는 뭐 되냐?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Q의 여집합은 1, 10입니다. 1, 12에다가 P를 합쳐주면은 2, 3까지 포함해서 몇 개? 4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제일 많은 거는 4번 이렇게 되겠죠. 명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랑 똑같니? 풀이가 집합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사실상 명제는 집합의 연속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70%, 80%가 명제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표현하는 방법, 그런 방법 차이일 뿐이지 원천적으로는 집합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다. 넘어갑니다. 저희 상담 문제 거쳐야지. 저게 맞아, 거쳐야지. 상담을 왜 이렇게 원하지? 지금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있어요. 아, 상담할 때 내가 좀 쉴 수 있으니까. 저 자식이 안 가져와, 저 자식이. 저 맨 뒤에 저 자식이. 성적표를. 시우면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내가 저기 못 친하고 상담해봐야지. 못 친하고 상담해야지. 다른 학생들 다 상담하고. 오늘 엄마랑 얘기해야지. 종현아, 잠이 오냐? 네 레벨에. 자, 옆으로 넘어갑시다. 명제 참 거짓인데요.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명제의 참 거짓을 앞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너네가 이걸 잘 한다, 잘 못한다. 잘 못한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참거짓 판단하는 연습을 조금 할 겁니다. 물론 이게 100%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야. 하지만 너네가 이거는 알아놔야지 웬만한 문제는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너네가 뭐 하는 거냐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보는 거야. 여자이면 사람이다. 앞으로 이런 문장들이 나올 거거든. 이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여자이면 사람이다. 참이요. 여자는 사람이다. 참이지. 참이야. 참이야. 근데 이제 막 어려운 문장들이 나올 거거든.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럴까?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 0이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네가 보기 굉장히 뭐할 정도로 부담스럽고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의 문장들이 나올 거라는 거거든. 그럼 이런 거는 보고 이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참거짓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모르잖아. 뭘 아니야. 여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 쳐봐. 거짓이란 말 나오잖아. 그래서 앞으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려면 뭐 할 거냐면 조건의 진리 집합을 우리가 따져볼 겁니다. 이걸 50%. 이 그림만 기억하면 돼요. 잘 봐라. 여자라는 집합은 사람이라는 집합 안에 뭐 돼 있니? 포함되어 있지,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게 참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여자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는 사람이다가 뭐 된 거니? 참인 놈이 된 거잖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이게 참인 말이 되냐 거짓인 말이 되냐? 거짓이 돼버리겠지. 누구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거짓이 되겠네. 그치? 그리고 얘를 우리가 앞으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발레라 그럽니다. 발레. 반대되는 얘. 모든 여자가 사람인 건 아니다 라는 말에 발레가 되는 거야. 이 발레는 나중에 따로 또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진리 집합들의 포함 관계를 보는 건데, 포함되는 놈이 포함하는 놈으로 가는 요 그림, 요게 항상 참인 명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웬만한 명제의 참거짓은 전부 판별할 수 있다. 물론 이게 모든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오히려 진리 집합으로 나타내면 까다로운 형태도 존재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312번 볼게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게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XYZ 실수라 그랬는데 XYZ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XY와 YZ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된다.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랬네요. 이거 참인가요? 출제자 의도는 이거지. 야야야, Y는 가운데 똑같아 값이. 근데 X는 좌변은 제일 작은 X를 곱해놓은 거고 우변은 제일 큰 Z를 곱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놈에다가 더 큰 놈 곱한 게
크지 않겠니? 라고 물어본 거네. 틀렸냐? 네. 앞으로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물어볼 때 거짓이라고 대답하면은 너네가 뭐 해줘야 되냐면 발레를 하나 잡아주면 되는 거야. 거짓을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참임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거짓은 어떻게 밝히는 거냐? 발레를 하나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발레는 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만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거. 발레 하나만 들어볼래? y가 깔끔하게 그냥 y가 0이라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뭐 x는 적당한 음수면 되고 z는 적당한 양수면 되는 건데 얘네들 대소관계는 같아져 버리는 거니까 이게 대표적인 발레가 아니겠지. 쌤 0은 너무 치사합니다 라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하면 되니? X가 X, Y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되나?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가 뭔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x, y, z를 이렇게 놓으면 성립해버리잖아. 성립하면 돼 안 돼? 마이너스 1 해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xy 값이 오히려 yz 값보다 더 커지는 케이스. 이런 것도 발레가 되는 거지. 괜찮죠?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4가 크면 어떡해요? 뭔 소리야? 쌤 나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왔어요. 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써? 커피를. 네 빨리 드시고 근데 내가 쉬는 시간에 갔다 오면 되지. 지금 갔다 오세요. 아니야, 쉬는 시간에 갔다 오지. 그래서 제일 깔끔한 거 y는 0이다. 뭐 이런 발레가 한눈에 보이면 좋은데 선생님 발레는 어떻게 찾습니까? 경험으로 찾는 겁니다. 경험으로.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러면 안 되고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 마저 풀고 시작. x가 1 이하이고 y가 1 이하이면 그러면 x 더하기 y는 2 이하이다. 이건 참입니까? 네. 1 이하 두 개 더하면 2보다 커질 수가 없죠. 얘는 참입니다. 이거 좀 이따가 얘기 한번 할게요. 부등호도 얘기 한번 해보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면 뭐래?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 이건 참이니? 맞아요. 아닌가? 아니면 발레 하나 들어줄래? 하나만 넣을 수도 있어요. x는 0, y는 1. 뭐 이런 식으로 발레 잡으면 되죠. 그러면 이게 성립하지만 둘 다 0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래서 참인 명제는 누구밖에 없는 거니? 니은 하나밖에 없죠. 쉬었다가 이 부등식에 대한 얘기 좀 할 거고요.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지워놓고 이렇게 쉬러 가자. 되게 피곤하지 오늘? 유리 너는 저거 뭐야?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알아?